주말 사이 있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머스노 5 시간에서 오늘 시장 개장 전 꼭 확인하고 가야 될 글로벌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에게는 모두 안 좋은 한 주였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 두 달 동안 최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CPI 발표 이후 시장은 인플레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밀려나면서 한 차례 충격을 받았지만 금요일에 전해졌던 중동 긴장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1%대 하락을 다시 한번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급락장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공포 심리가 시장에는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란 쪽도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가면서 전쟁을 추가적으로 확산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결국 이란이 보복 조치에 나섰고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보복에 나서기 직전에 뉴욕 증시는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단 뉴욕 증시 안에서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상승이 됐었고요. 전 세계 일일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WTI는 장중 87달러까지 올라섰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금 같은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2,4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장중에 2,448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 가격은 작년 말에 2,070달러 선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14%가량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같은 리스크가 불거지면 증시엔 당연히 악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 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재가 될 텐데 오늘 금뿐만 아니라 은 쪽까지도 가격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반면 2년물이나 10년물의 국채 금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말에 이루어졌던 이란의 공격 영향이 오늘 국제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데일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치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일단 당장의 금리 인하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했고요. 또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더 늦게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내놓은 보도를 통해서 9월에 인하를 할 수 있는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반기 넘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골드만이나 에버코어는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나 웰스파고, TD뱅크는 9월 인하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인하 가능성을 놓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 RBC 등에서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렇게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금리 인하의 시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소화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적인 여건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하나의 희망으로 여겨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 실적 발표를 했던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믿었던 JP모건마저 6%대 큰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은행들이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자 잔치가 막을 내렸다라고 시장에서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JP 모건 체이스의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순이자 이익의 전망치가 900억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실망 매물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JP모건의 큰 가격 하락과 함께 다른 은행주들도 동반으로 가격 하락을 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시장 상황을 놓고 업계 전문가도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 취약한 미국의 지방은행 쪽에는 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다른 금융주들의 실적은 또 어떻게 환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발 리스크 현재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깊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반도체 빗장을 다시 한번 잠그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 안에서 있는 국영통신망을 외국산의 칩을 모두 퇴출하라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한 가운데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주요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중국을 최대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 추산에 따르면 일단 올해 서버용 CPU 시장의 점유율이 인텔 같은 경우는 71%를 넘어서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도 2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게 바로 인텔과 AMD가 될 텐데 중국의 의존도 인텔은 27%, AMD는 15%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소식에 인텔과 AMD 주가 장중에 4%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산의 통신 장비 수입을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까지 함께 미국산의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 수출 금지를 명을 내리면서 일단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반도체 중심으로 또 시장 개편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 상황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멈추지 않았던 시장이 있었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리스크를 그대로 타격을 받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인데 비트코인 6%대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좀 큰 폭의 가격 흔들림이 있었고요. 일주일 전 대비로는 7%가 넘는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64,00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만 어제 이란이 보복을 했던 시점 기준으로는 6만 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갔고요.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8%대 가격 하락을 보였고요. 린코인으로 분류되는 시바코인과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6%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유명한 차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이 불장이 나왔을 때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가격 하락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급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5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와 또 미국 증시가 열렸을 때 여파들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과 이란 현재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현장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